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주는 전반적으로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돼서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변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금일도 배당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창원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박대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동성의 산행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대한이 박상훈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파업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동성도 시속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하동성이 때리고 박대한이 몰고 가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진성균 정도가 박대한의 뒤를 물고 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3번 조재호입니다. 하동성과 조재호가 힘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조재호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조재호가 그대로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진성균이나 박대한이 외선에서 날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재호를 중심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 가능성, 경기의 중심은 박대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상훈하고 박상서, 박씨들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서의 취입이 통할 것이냐, 전일 완급 조절에 나갔었던 박상훈이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권조국의 선행을 박상훈이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상서 입장에서도 박상훈을 굳이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만 해도 충분히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상훈과 박상서 대결에서는 취입형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선행감 살아나고 있는 박상훈의 선정 가능성 쪽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습 나설 수 있는 권종국이 버텨낼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편성을 배정받은 손동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무래도 강자들 중에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손동진이 파업파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뭉친다면 손동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강병석, 이서혁이 내든지 강병석, 박상훈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선행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우성식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편성 자체가 대부분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이 자리 잡지 못하거나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최원호만 하루에 나간다면 김치범 취입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경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박대한은 전일 박상훈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대한 인터뷰 보니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나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조지호를 빼고는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를 펼쳐 나가기에는 수월할 것 같아요. 박대한이 취평입니다. 그 점 때문에 하동성의 선행 활용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동성도 선행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대한이 밀착 맞게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이 때렸는데 버텨내지 못한다면 진성균하고 정재성이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하고 진성균은 또 창원 지역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의 뒤는 5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5번은 차선으로 1, 2경 주권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전일은 조재호가 마크로 착수권 진입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몇 경주 보면 조재호가 때렸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조재호가 때렸는데 하동성이 막혀 나가죠. 하동성이 넘어서다 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대한도 고전하고 진성균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조재호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3번하고 1번이 나올 수 있어요.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뭐 가평 선후배입니다. 과거 또 가평에서 훈련했었던, 지금은 조재호가 청평에서 훈련하고 있고, 박대하는 아무래도 가평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노조와 노조 아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후미권 마켓 나가서 쫓아갈 수 있어요. 조재호 선행감이 좋다면 3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외선에서 진성균이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이라고 3호 경주권, 뭐 조재호가 아무래도 수적인 면에서는 열등세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리고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3이라고 3호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때릴 수 있는 노조 선수들이에요.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박상훈하고 박상서의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박상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박상훈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박대한 머리를 잡았었던 예상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박상훈 머리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측 타임 잡아나가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상훈이 긴 거리 나서주고 박상훈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선에서 권정국이 있기 때문에 권정국의 선행을 박상훈이 활약해 나간다면 박상서 직선 추임 나오기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정국도 타이밍 잡아 나가기 위해 자신감 찾기 위해서 박상훈 앞에서 때리지 않고 박상서 앞에서 때리지 않고 박상서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2번을 활약해 나간 다음에 3번이 짧게만 가져갈 가능성, 그럼 7번이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3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 우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의 선행감이 좋다면 박상훈 입장에서 굳이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7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2번은 차선으로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하고 박상훈이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상서가 기껏해야 2착밖에 안 나와요. 머리 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선에서 출발 크게 가져가게 된다면 학교 선배입니다. 최근형이 물고 가서 또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최근형이에요. 5번하고 7번입니다. 7번하고 5번이죠.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철민이 받아서 7번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호하고 7, 4경주권, 7, 5하고 7, 4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경제 중심은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승은 기본이죠. 노려본다면 2번이 힘을 쓰고 3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훈하고 박상서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서 추입보다는 박상훈 버티기 쪽에 우선하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주입니다. 손동진이 비교적 수월한 편성을 배정받았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동진 입장에서는 임섭 임섭 외에는 딱히 협공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손동진 자칫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혼자 파업 비파업 선을 긋고 경주를 펼쳐 나가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6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밧줄도 괜찮은 이세혁이 있을 것 같고 5번 강병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성순, 저는 좀 박성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요. 여기에 김재영 전일 대박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일까지 대박 만들어내긴 버겁죠. 6번의 뒤를 2번, 5번, 7번이 다툼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강병석이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을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겠고, 발주도 괜찮은 이서혁이 6번의 뒤를 물고 가거나 힘을 써서 버텨내기만 하면 돼요. 6번과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중심은 전 6번과 5번 쪽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손동진도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손동진이 김재훈이라든지 임수업 챙겨 나가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챙겨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협 좀 찾아 나간다면 이서혁도 강병석도 자리 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호가 먼저입니다. 6위가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손동진이 그래도 김재훈하고 임수업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조 선수들 파업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전 강병석의 이서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병석의 박성순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5번, 2번하고 5번, 7번은 5번, 2번하고 5번, 7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손동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혁하고 강병석 중에서는 전 강병석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우성식이 전일 같은 자신감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노조 선수들입니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이 과연 전일처럼 좋은 자리에서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은호가 힘을 써주게 된다면 우성식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김치범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취입 기회 노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우성식도 직전회차 때려서 10초 때, 11초 때 중반 끌어냈죠. 그 시속이면 김치범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취입까지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3번과 1번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뒤를 아무래도 김치범이 막혀 나가지 않는다면 조택, 최원호, 이재우가 마크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우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승부요 발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83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3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7이에요. 전략적인 연합이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3일입니다. 37이에요. 그 중에서도 3번, 7번, 3번,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명이 뭉치면 솔직히 우성식 초반부터 힘을 쓰거나 외선에서 날라와야 되는데 희석 자체가 끝까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원호가 힘을 쓰죠. 김치범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뭐 조택이라든지 이재우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성식이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치범의 취입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뭐 최근 죽수긴 하고 있습니다만 직선에선 칼취입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천호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크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크게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5번이 가능하죠. 1번하고 7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호하고 17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편성에서만큼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몸 상태 좋은 선수 한번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식이에요. 3일 먼저입니다. 37이 차선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썼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금일도 편성 잘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호준, 이승현, 안효은, 박훈재는 노조 선수들입니다. 파업했던 선수들이에요. 반면 주효진은 파업을 하지 않았었고 임경수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다는 점, 더군다나 임경수하고 명경민은 또 92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명경민이 임경수를 적극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임경수가 먼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명경민이 활용해 나가고 그 뒤를 주효진이 막해 나가야지만 후미에서 안효은 날라오는 거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경수의 시속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티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에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전략적인 연합이죠. 뭐 전일도 주효진 막게 되니까 잘 쫓아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효진이 먹을까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달고 때려버린다면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륙하고 27경 주권 2번과 6번 쪽에 2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전일도 안효은 시동을 걸었어요. 넘어섰더라면 머리였었는데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똑같습니다. 안효은을 위한 맞춤 편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효은이 타점 잡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머리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효은이 머리 치게 된다면 박훈재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5번 파업 선수들이죠.
4번, 5번 여기에 명경민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 5하고 4, 5하고 4, 2는 아니면 넘어가면 머리입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전율처럼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넘으면 머리기 때문에 4, 5와 4, 2 경주권 정도는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명경민이 센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비파업 선수들 주효진하고 임경수 선정 가능성, 주효진이 컨디션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어미태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죽을 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는 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미태가 직접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노태경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행인 게 어미태가 노조 선수가 아니에요. 파업하지 않았었죠. 노태경도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동강조 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땡겨주고 1번이 몰고 가서 직선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노태경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못 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70%는, 한 60%는 취입이 나올 것 같은데 한 40%는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권성호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에서 1, 3하고 1, 2입니다. 1, 3하고 1, 2 경주권 1번과 3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지웅하고 김이남 있죠. 손용호 있고 권성호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장지웅이 힘을 씁니다. 시속감 좋아요. 나름 종속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장지웅이에요. 장지웅이 힘을 쓰게 된다면 권성호가 물고 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손용호가 받아가면 됩니다. 7번과 4번 정도는 7, 2하고 7, 4는 7, 2하고 7, 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노태경이 있기 때문에 어미태가 유리합니다. 단 못 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동일한 경륜한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